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저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소니 FX30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렌즈는 2.4금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풀프레임 환산 35mm f1.4까지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해서 배경은 모두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마저도 초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가성비 있는 시네마급 카메라, 그게 무엇이냐? 여기 있는 파나소닉 루믹스 GH6라고 생각합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GH6 처음 발매 때부터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별도의 대본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조금 앞뒤가 안 맞더라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파나소닉 루믹스 GH6 카메라를 산 이유는 바로 무지성 구매입니다. 무지성. 첫 번째는 그냥 이건 시네마급 바디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은 소니 FX3랑 똑같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센서의 크기를 제외하고. 그런데 가격이 279만 원인가요? 289만 원으로 출시됐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오, 살만하다, 그 생각으로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보고, 야, 확실히 이건 시네마급 바디다 하면서 딱 센서를 봤는데 센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이게 이 돈 주고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뭐 일단 쓰다 보니까 센서의 크기에 대한 건 잊혀졌었고, 1년 가까이 정말 잘 쓰고 있고,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GH6 카메라를 1년 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들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촬영 가능한 해상도와 프레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K 120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크롭 없이 이 센서의 전체 면을 사용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좀 된다라고 한 카메라들이 4K 60 프레임 논크롭으로 되고, 소니 FX3가 4K 120 프레임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가격이 200만 원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장 펜 탑재입니다. 파나소닉 카메라 중에서는 S1H를 제외하고는 내장 펜이 탑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GH6로 들어가면서 내장 펜을 탑재를 하면서 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발열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이나 촬영 시간 제한 없이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괜찮았는지 다음 S5 마크2 모델에도 내장 펜을 넣어줬던 것 같고요. 물론 달려있는 곳은 다르지만, 다음으로 좋았던 건 S5에 비해서 많이 세팅할 수 있게 핫키들이, 단축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정들을 버튼에 할당해가지고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면 녹화 버튼, 셔터 버튼을 꼭 누르는 게 아니라 촬영할 때 이렇게 앞에서 카메라를 꾹 누르더라도 촬영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았던 건 바로 틸트 플러스 스위블 액정입니다. 보통의 카메라는 이렇게 스위블로 셀피 촬영을 하거나 자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틸트까지 가능합니다. 틸트랑 스위블까지 하게 되면은 옆면에 케이블 간섭 없이 LCD 화면을 돌릴 수 있고, 원하는 각도로 정말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S1H에 들어갔던 하드웨어 스펙인데, 이 GH6로 똑같이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바로 버튼의 조작감입니다. S5 모델을 쓰다가 GH6 모델로 변경을 했는데, 버튼의 조작감 자체, 이 누르는 느낌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누르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CF 익스프레스 타입 A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카메라들은 SD카드라는 걸 쓰잖아요. 얘는 SD카드 한정과 CF 익스프레스 타입 A라는 메모리 카드 슬롯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이 CF 익스프레스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엔젤버드 걸 사용하고 있는데 512GB를 20만 원에 구매해서 지금 여기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송 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PC로 데이터를 빨리 옮길 수가 있다. 그게 또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외장 SSD 저장 기능입니다. 외장 SSD를 연결하면 더 많은 용량으로 외장 SSD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양한 코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올 인트라 코덱을 내장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애플 프로레지 코덱으로 녹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레코더로. 여기는 S5 마크2 X 모델에서 가능하지만 최초에 가능했던 건 여기 있는 루믹스 GH6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색감이나
화질 이런 거는 좀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매우 만족을 했었습니다. 파나소닉과 라이카가 협업한 렌즈를 쓰게 되면은 해상도 엄청 좋고 선에도 살아나고, 그리고 뭔가 영상의 느낌은 오가닉한 질감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시네마급 카메라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화면이 멈춰 있을 정도로 손떨방이 너무 좋았다. 렌즈에 손떨방이 없더라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건 인정. 그리고 또 하나 장점, 바로 셔터 앵글, 기각도 모드가 가능하다는 건데, 현재 프레임 곱하기 2배로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프레임을 바꿀 때마다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48분의 1초 정확하게 프레임 대비 셔터 스피드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결과물도 좋았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걸 쓰면서 단점이 없을 리가 없겠죠. 이걸 쓰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토포커스. 여러분들 알고 계셨겠죠. 고정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좀 움직이면서 초점을 빨리 바꾸거나 피사체를 빨리 잡아야 될 때는 렌즈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은 워블링이라고 해가지고 뒤쪽 배경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초점을 못 잡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초점 속도나 민감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고정캠 위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아무리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아쉬웠던 부분이고, 다음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무게입니다. 이 마이크로 포 소드의 센서는 풀프레임 센서의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얘는 거의 풀프레임과 똑같은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서의 크기를 봤을 때 와, 이렇게까지 바디가 커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주기에는 좋은 바디이긴 하지만 취미로 들고 다니면서 스냅으로 촬영하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렌즈입니다. 렌즈 자체는 우수한데 새 제품의 렌즈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고 매물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를 사용하면서 렌즈군을 많이 늘리고 싶다, 새 렌즈를 조금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매물을 길게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렌즈 구성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 포 소드에서 어쩔 수 없는 저조도 노이즈입니다. GH6로 넘어오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지만 센서에서 오는 한계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는 노이즈 걱정 없이 잘 쓸 수 있지만 밤에 사용할 경우에는 조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밝은 곳을 찾아가서 ISO를 많이 높이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건 이 마이크로 포 소드에서 오는 배경 흐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쓰다 보면은 심도가 얕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심도가 깊을 때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처럼 배경 흐림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밝은 단렌즈로 구비를 하셔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단점이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얘가 가성비 최고의 시네마급 카메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가격입니다. 지금 중고가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네마급 카메라로 영상에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영화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GH6로 수동 포커스로 잡으면서 쓰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서 시작은 이걸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기 있는 S5 Mark II X와 그리고 GH6의 외관이나 스펙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 왜 얘가 시네마급 바디고 상급 바디인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애기 깨우고 육아를 시작하겠습니다.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